세계의 열광적인 골 세러머니. 골만큼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으니 바로 문신이다. 몸에 새기는 문신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선 눈썹, 아이라인, 입술을 그리는 미용 문신이 유행이다. 그러나 대부분 미용실이나 목욕탕 같은 무자격 업소에서 문신 시술이 이루어져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후회했지요. 나중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는 한 번 해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용 문신. 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문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본다. 여러분, 그 안정환 선수의 골 세레모니, 문신 골 세레모니 기억나시죠? 네. 그 이후로 이제 문신 하려는 사람이 참 많이 생겼는데, 문신이라는데 하기는 쉬워도 지우기는 참 힘들다 그래요. 네. 그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참 많은데, 오늘 정말 문신을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말씀 위해서 한림의대 한강성심병원 성형외과 김진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김보아 씨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보아 씨도 문신에 관심 많으시죠? 아, 그러면요. 네. 근데 저희 문 중에 그런 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 많아요. 여성분들 그 아이라인, 뭐 눈썹.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댁을 갔는데요. 밤에 제가 방문을 했거든요. 띵동 하니까 어떤 분이 화장을 다 지웠는데 얘 눈썹만 셀카해가지고 누세요.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분 그러니까 실패했대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무섭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보면 스트레스 참 많이 받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군복무 피하기 위해서 이제 네. 문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수님 문신을 어떤 이유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됩니까? 네,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화장하기가 번거로운 경우에 네. 문신으로 인해서 화장 시간을 줄이고자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종교적인 목적, 즉 몸의 부족을 새겨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웰컴 또는 웰고온을 원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문신을 많이 합니다. 또 네. 형제의식이나 동료의식을 위해서 그 조직 사회에서 문신을 권장하기도 하고요. 미용 문신의 경우에는 어떤 부위에 주로 많이들 하나요? 네,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눈썹, 그다음에 아이라인, 그리고 입술, 드물게는 그 얼굴을 좁게 보이기 위해서 이마 옆에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유, 아니 그럼 병원에서도 그렇게 문신을 해주나요? 병원에서 문신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네. 흉터가 아주 심한 경우에 수술을 원치 않다든지 예. 또 여러 가지 재건 수술 후에 피부 색깔을 보완하기 위해서 색차를 줄이기 위해서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신을 제거하려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실 텐데 문신을 지우는 그렇게 아프게 힘들게 해가지고 왜 지운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문신을 할 때 당시하고 문신을 지울 때 당시에 주위 사회 환경이 많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는 그 혈기감에 팔에 문신을 했다가 나이가 한 30년 후에 50이 넘어서 딸을 시집 보낼 때 팔에 문신이 있게 되면 결혼식장에 가기가 어렵다든지 또 처녀 때는 이뻤는데 눈이 처짐으로 인해서 그 디자인이 변한다든지 그런 이유로 많이 지우러 오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 눈썹 문신을 한 후에 그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미장원에서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 인두로 지진 후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아유, 인두까지. 아유. 그 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깊은 화상을 입고 며칠 후에 이와 같은 비후성 반응, 즉 상처가 주위 표면 부위보다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물론 여기 기존에 있던 모낭들은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털이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피부의 부작용, 즉 켈로이드나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비후성 반응 같은 그 임상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내원하십니다. 네. 근데 그렇게 부작용이 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혹시 그 내 체질은 문신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걸 좀 사전에 알 수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기왕력, 즉 환자분 자신이 알러지 체질인 경우를 알고 있는 경우, 네. 또 피부가 유난히 얇거나 민감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문신을 했을 때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그것을 과민성 반응이라고 해서 나중에 켈로이드나 비후성 반응으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문신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희가요, 문신의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보시죠. 55세의 주부 김금숙 씨. 10년 전 미용실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미용 문신을 받았다. 그러나 예뻐지려고 했던 선택은 후회로 남게 됐다.
예, 눈썹이 그리고 그러면 지워지고 땀나고 하니까 편하기 위해서 그때는 못 물르고 꽂는다니까 했지요. 예, 내가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진하고 색깔이 변하니까 막 얼굴이 강해 보이고 좀 인상이 또 파란 색깔이 돋으니까 보기 싫다고 집에서도 그렇고 나와도 주위 사람들도 그랬고 후회했지요. 나중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는 한 번 해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좀 하고 싶어도 딱 해놓으니까 안 돼. 안 돼서 괜히 했다는 거 후회가 됐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태 있었는데 근데 깨끗이는 안 해도 지워지니까 안 돼가 이제 그림은 그런 색깔은 돋진 않으지요. 36살의 김유정 씨. 얼굴을 작게 보이기 위해 옆머리 라인에 문신을 받았지만 1년 뒤 벌써 2번째 문신 제거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처음에 문신 딱 받았을 때 얼굴이 좁아 보이니까 되게 기뻤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게 왜 거기다가 뭘 칠했냐, 뭐 문신을 했냐, 뭐 이상한 게 묻어 있는 것 같고 보기에 굉장히 흉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우나 가서 화장 안 하고 보면은 괜히 했다 싶을 정도로 후회가 많이 됐어요. 이마와 양 머리가 좀 좁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축두 모발선을 앞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문신을 심어줬습니다. 상당히 좀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통해서 축두 모발선을 전진시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간단하게 문신을 해버리신 것이죠. 문신을 하게 되면 색깔도 모발하고 틀리거니와 자연스러운 모발은 당연히 만들 수가 없지요. 물론 좀 약간 걱정은 되지만은 안 지워진다니까 그게 이제 항상 여자는 항상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화장 안 하고도 좀 자신감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거부감이 별로 없었어요. 네, 뭐 이마 옆선까지 문신을 하고 그러는데 아마 대부분 또 하고 나면 또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지우려다 보면 잘 안 되는데 교수님 문신이 그렇게 지우기가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 화면을 보시면 피부는 크게 세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표피와 유두진피, 망상진피층으로 되어 있는데 망상진피층에 중금속이나 탄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유두진피나 표피층에 있는 것보다는 레이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로 1회 또 2회에 지우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네. 저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용실에서 문신을 했다네요. 근데 무자격 시술소에서 문신을 할 경우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소독이 안 된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옮을 수 있는 전염병, 즉 성병이나 간염이나 에이즈 같은 그런 중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실제 그런 사례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의 피부 상태, 알레르기 피부인지 피부의 수분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감안을 해서 문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신을 하고 번지는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은 위치에 색소가 주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문신을 해야겠다. 이런 분이 또 계세요. 후유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문신을 하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과연 문신이 필요한가를 검토해 보시고 문신을 그래도 꼭 해야겠다면은 부위를 줄이고 또 색도를 선정할 때 자기 피부 색도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색을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문신을 이제 지워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제 궁금해지는데 현재까지 문신 지우는 데는 교수님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네, 문신의 역사는 수천 년이 됐기 때문에 방법도 그만큼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하게 피부를 절제한다든지 또 피부 이식을 한다든지 또 그 부에 전기 소작술로 지진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방법들은 흉터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Q-스위치 방식의 레이저를 사용해서 선택적인 열의 흡수로 인해서 문신만 파괴를 하고 피부는 다치지 않게 하는 기술들이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네. 우선 마취크림을 바르게 됩니다. 마취크림을 바를 때 중요한 것은 마취크림을 바른 후 피부색이 변화하는 시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와 같이 밀봉요법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되는데 붙이고 나서 30분 내지 1시간 정도를 기다리게 되면 피부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 후에 보시는 것처럼 Q-스위치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부위의 타겟을 정확하게 직각으로 조사해서 부위에 문신
입자를 파괴하게 되겠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것은 문신에서 나타나는 파괴된 입자가 적절하게 공기 중으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옆에 그 안전장치를 대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점 빼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래요, 보니까. 그래요. 예. 근데 세수나 화장 이런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네. 문신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에너지, 레이저를 얼마나 세게 했다나 달라지는데 문신의 깊이가 깊지 아니하고 레이저를 조금 받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세안이 가능하지만 일단 진피층까지 침투가 되게 된 경우에는 일주일 이후 화장이나 세안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시술 후에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극을 피하셔야 되고 음식 중에서도 자극성인 음식을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 염증 반응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후에 후유증이나 그 색소 이상으로부터 벗어난 유일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햇빛 자극, 열 자극, 기계적인 자극, 샤워의 자극으로부터 피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문신 시술 부위는 시원하게 쿨링 제제를 사용해서 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벽에를 높이 베서 얼굴을 심장보다도 높게 해주면 좋다 그 얘기 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네,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 얼굴에 전반적으로 문신 제거한 경우에는 네. 굉장히 부기가 많기 때문에 네. 얼굴 전체를 시원한 얼음으로 싸서 온도를 식혀주고 또 심장보다 높게 해서 부기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한 번만 딱 하면은 완전하게 문신이 제거가 됩니까? 깨끗하게 제거됩니까? 최근에는 첨단 과학에 힘입어서 네. 색도 분석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펙트로 포토메터를 찍어서 색상 명도 채도를 분석한 후에 거기에 맞는 파장대의 레이저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색도가 진하고 진하지 않고 피부색이 연하고 살성이 좋다면 한 번에 지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2, 3회 반복을 해야 되고 네. 팔다리인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3, 4회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1회 치료 직후하고 지금 한 것은 알렉산더 라이트라는 보석을 태워서 만든 레이저를 가지고 예. 킬스위치 방식으로 이같이 조사했는데 이같이 시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레이저 조사 직후 수천도의 온도가 10억 분지 1초 동안에 작동이 되기 때문에 예. 수많은 기포가 생기게 됩니다. 그 기포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 몸의 탐식세포가 문신 입자를 제거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이 레이저 치료 바로 직후에는 이와 같이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그 부위에 있는 색소들이 이동함에 따라서 색은 점점 옅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흉터가 남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네, 최근에 개발된 Q-스위치 방식의 레이저들은 피부의 손상은 줄이고 효과는 올리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레이저 시술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 그게 궁금하네요. 제 주변의 분이 어떤 분이 결혼하려고 그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그 우정으로 했대요. 친구분들끼리. 네. 뭐 서로 우리 변치 말자 우정. 뭐 착하게 살자. 예, 많이 있잖아요. 그 의리 뭐 이런 거. 의리 이런 걸 지금 지우려고 굉장히 고민 중인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네, 부위별로 다르고 회복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Q-스위치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 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인터넷으로 상담을 신청하신 분 전화 연결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시죠. 예, 제가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소식적에 좀 문신을 조금 했는데, 팔에다 했는데, 이 레이저 시술로 해서 이걸 없앤다고 없앴는데, 빨갛게 부어오르네요, 살이. 네. 요게 지금 부작용인지, 뭐, 낫는 과정인지 제가 이거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 전화 드렸거든요. 네. 빨간 살이 돋아오른다, 지진 자리에. 네. 네.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네, 레이저가 그 작동 원리가 피부에는 화상을 입히지 않고 네. 원하는 원하는 색소만 지우게 돼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레이저 작동 시에 중복 그 조사로 인해서 약간의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을 올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가렵지 않는 그 처방을 해주고 그다음에 시원한 치료를 병행한다면 그 부위는 빨리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팔을 씻으실 적에 절대로 샤워를 그 부위에다 대지 않는 것이 네.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를 막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자극을 주지 말아야 되겠군요. 흐르는 물에 가볍게. 네, 가볍게 샤워. 예. 자, 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시죠. 예. 예, 제가요, 평소에 화장을 잘 안 하고 다니는데, 입술 라인하고 색이 연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파 보이니까 화장을 하고 다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영구 화장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전한지 알고 싶어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 주변에 반영구 화장을 하신 분인데 그 시술 후에 그 라인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큐스위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한 후 30분이고 치료한 후 이틀 후의 모습으로 반영구 화장인 경우에는 일반 문신보다는 레이저 시술 효과가 좋긴 하지만 시술 전에 알러지성 피부나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신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교수님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해주세요. 먼저 레이저 시술 전에 문신을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나한테 문신이 맞는지 이 문신을 해서 나중에 후회는 없는지 잘 선택을 하시고 시술에 임하시길 바라고요. 레이저 시술 후에는 그 문신하신 부위가 지워질 적에 가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긁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햇빛이나 여러 가지 자극으로부터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한림의대 한강성심병원 성형외과 김진환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부하 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 클리닉 당신의 건강은에서는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상담받고 있습니다. 사연 올려주시고요. 좋은 의견 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에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 종합검진 티켓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자궁 출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